자, 오늘은 LG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투자사 관점에서 지금 LG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볼게요. LG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LG 주가는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LG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겠죠. 두 가지 핵심 숫자를 통해서 최근 LG의 성적표와 시장의 평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 우리가 흔히 ROE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주주들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얼마나 돈을 벌었나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에는 12%로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는 2%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석유화학이랑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ROE 하락도 문제지만 LG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지주사 할인입니다. 이게 한때는 무려 69%까지 갔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50%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지주사 할인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LG라는 엄마 회사의 가치가 LG전자나 LG화학 같은 잘 나가는 자식 회사들의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도 싸게 거래된다는 뜻이에요. 어딘가 좀 이상하죠? 바로 이 핵심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G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LG가 뭘 하고 있느냐? 주주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려서 이 할인율을 확 줄여보겠다는 아주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것도 아주 속도를 내서요. 원래 계획보다 무려 1년이나 앞당겨서 바로 올해 2025년 상반기까지 남은 자사주를 싹 다 소각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주주들을 위한 선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조치가 바로 배당 정책인데요. 최소한 이만큼은 배당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 즉 최소 배당 성향을 기존 순이익의 50%에서 60%로 무려 10%포인트나 올렸어요. 이제 주주들은 더 안정적으로 배당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실탄도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광화문에 있던 LG빌딩을 팔았는데 장부 가격의 거의 2배인 5,120억 원에 매각했어요. 세금 떼고도 약 4천억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는데 이 돈은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나 주주 환원에 쓸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노력들을 봤다면 이제는 LG가 그리는 더 큰 그림, 바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LG는 이제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서요, 완전히 새로운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ABC 전략입니다. A는 인공지능, AI, B는 바이오, C는 클린테크. 딱 들어봐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들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ABC 분야에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ABC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A, 인공지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LG의 진짜 숨겨진 보물이 있거든요. 바로 LG가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입니다. 이 엑사원,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2020년부터 LG AI 연구원에서 25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개발했는데 성능이 벌써 세계적인 수준, 글로벌 탑3로 평가받고 있어요. 심지어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AI 프로젝트에도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대단한 엑사원의 가치가 지금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거의 0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엑사원을 쓰임새 95%가 LG그룹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LG화학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LG생활건강 화장품 디자인을 개발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K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LG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그때부터는 외부 기업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이 엑사원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야말로 엄청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질문들을 회사 측 답변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Q&A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죠. LG CNS 상장하면 또 지주사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과거에 논란이 됐던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는 거예요. LG CNS는 원래부터 별도 회사였고 또 장부 가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주사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분할은 없다고 재차 약속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배 구조에 대한 질문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임원들은 성과에 맞게 보수를 받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LG가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보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이 위원회를 모두 사회이사들로만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건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2025년 현재 LG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영진이 낮은 ROE와 높은 할인율이라는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점. 둘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단기적인 주가 부양의 촉매제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ABC 전략, 특히 숨겨진 보물인 AI 엑사원을 통해 미래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LG는 지금 과거의 우리만 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봐달라고 시장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